결혼 3년 차의 맞벌이 가장이에요. 와이프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와이프는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고, 저도 외벌이로는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직장을 계속 다니길 희망하고 있었어요. 와이프는 나긋나긋하고 애교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두 자매 중 막내인데 마치 K장녀 같은 면모가 있었어요. 책임감도 있고 한번 마음먹은 건 꼭 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점이 우유부단한 저에겐 매력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소개팅하고 서너 번 만남을 가진 후에는 이런 사람과 같이 가정을 꾸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고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줄 알았는데, 와이프를 소개받고 나서는 누군가와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기대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촌부였는데 지금이야 전원 생활을 꿈꾼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네요. 시골에 살면서 한 가지 바라던 건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작은 아파트를 사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방학 때는 일용직 공사판 막노동이나 뷔페집 서빙 알바를 마다하지 않고 했고, 졸업 후에는 바로 취직을 했어요. 술, 담배 같은 것에 헛돈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서울 변두리에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와이프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혼자 살 때는 17평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혼도 하고 식구가 늘 생각을 하니 너무 좁게만 느껴졌어요. 어떻게든 30평대의 방 3개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었는데요. 운 좋게 처가에서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수도권에 있던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저희가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이었지만 30평대 방 3개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이름 있는 아파트였기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처가의 도움을 받아 집을 장만하게 되었어요. 이제 막 입주를 시작했을 땐 여기저기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보수에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좀 예민하게 구는 걸 수 있는 게 저희 직장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나은 월급을 위해 교대 근무를 대체적으로 선호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것도 젊을 때나 하지 나이 들면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와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조금 고생했는데 제가 밤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면 와이프도 저를 신경 써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와이프의 언니인 처영이 우리가 사는 집을 둘러보더니 자기도 이곳에 살고 싶다고 장인어른께 떼를 쓴다고 들었어요. 넓은 부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권 2개를 받을 수 있었고, 한 개는 저희가 매매한 것과 다름없이 구입했던 것이고요. 처형은 살면서 갚을 테니 우선 자신한테 임대해달라고 졸랐다고 하네요. 원래 장인어른의 계획은 월세를 받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귀여운 도둑이 이를 중간에 낚아챈 셈이에요. 저랑 와이프도 귀여운 도둑 중 하나이지만 저희는 정당하게 제 가격 다 지불하고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얼마 후에는 처형도 같은 단지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했어요. 장모님 말씀으로는 처형은 자매끼리 엄청 경쟁을 하며 자랐다며 늘 똑같이 해야 분이 풀렸다며 욕심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처형이 이웃으로 이사를 오거나 말거나 저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반인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휴일에도 출근을 하거나 퇴근 후 집에서 쉴 때가 많았는데 처형이 눈치 없이 자주 집에 찾아오더군요. 와이프는 그때마다 미안해하긴 했는데 저는 모든 걸 다 좋게 생각하고 불편을 감수하곤 했어요. 평상시처럼 출근 전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하고 현관 쪽을 바라보니 처형이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맨발로 나가 처형을 맞이했어요. 엄마가 갖다 주라고 해서 왔는데 제부 오늘 저녁 근무했어요? 가며 제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겸연쩍게 웃으며 처형이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감사히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처형이 돌아가기만 바랬는데 집에 가지 않고 와이프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조금 이른 출근 준비를 하려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는데 밥은 먹고 출근하라며 가져온 반찬을 소담하게 꺼내주고 밥을 퍼주더군요. 오후 근무일 때는 누가 출근을 챙겨주지도 않고 혼자 대충 먹고 나갔는데 처형이 밥을 챙겨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고 저는 출근을 했어요. 주간 근무 때는 와이프랑 서로 출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와이프는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 야간 근무 때 배웅을 받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형이 찾아와 밥을 함께 먹으며 제 출근 배웅을 해주었어요. 처형은 집 근처 커피숍에 잠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며 지금은 오후 근무라 저랑 시간이 맞는다며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커피숍을 차리려 한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처형은 예전엔 와이프와 많이 싸웠다고 하더군요. 사이가 좋아진 건 저와 결혼 후였다고 했어요. 아내와 처형의 옛날 이야기도 듣고 처형이 다니는 커피숍에 진상 손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처형과 대화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2주를 오후 근무를 하였고 주간 근무조가 되었을 땐 아침에 와이프와 함께 출근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와이프와 술 한잔 기울이며 남편으로서 의무도 저버리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오후 근무조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후 근무조였던 화요일에 신발장을 정리하고 안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처형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저는 살짝 놀란 척을 하면서 웃다가 처음으로 선을 넘게 되었어요. 주간에는 저녁 시간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오전 시간을 남들과 다르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제겐 정말 남들과 다르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제 평화로운 오전 시간은 처형이 챙겨준 밥을 먹은 후 또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져 갔어요. 한 번은 처형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장모님이 집에 와 계신 거예요. 와이프가 좋아하는 코다리찜을 좀 했다고 가져다 주신 거라고요. 다행히 저는 샤워를 마친 후였고 처형이 장모님을 맞이했어요. 장모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처형이 제부 밥 챙겨주러 왔다고, 동생이 부탁해서 가끔 와서 챙겨준다고 너스레를 떨며 장모님의 의아함을 덜어드렸고요. 저도 처형이 가끔 와서 살림을 해주고 가는 것 같다며 무덤덤하게 이야기했더니 장모님도 그런 거냐며 동생이 언니를 챙겨준다며 기특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날 카톡으로 처형과 깜짝 놀랐다며 대화를 나눴는데 앞으로 서로 조금만 조심하자고도 이야기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비밀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저만의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중이에요.